6장 축이음입니다. 축이음은 축과 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축이음은 짧은 축의 길이를 긴 축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짧은 축을 갖다 연결해서 긴 축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축의 기능을 또 하고, 축의 동력을 동작기계의 다른 축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동축 또는 우리가 이제 구동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력이 발생된 축으로부터 그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축이음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축이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커플링과 클러치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전부 위에 있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운전 중에 이런 동력의 단속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만약에 동력의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클러치, 동력의 단속이 불가능하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속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동력을 중간에 차단하거나 또는 다시 그걸 갖다가 결합시켜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동력의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커플링은 뭐냐? 영구적 반영구적으로 완전히 결합돼서 이것은 동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별도로 없이 그대로 동력을 전달해 주거나 축의 길이를 길게 연결해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운전 중에 동력이 단속이 불가능한 이런 커플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정 커플링입니다. 두 축이 일직선으로 유지돼서 축이 이동이 없이 그대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에서는 이제 원통 커플링 같이 축이 있으면은 이 원통으로 감싸서 이 완전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원통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플랜지라는 것은 축에 붙어 있는 이런 쇠붙이를 우리가 플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플랜지에 나사를 박아서 이것이 완전히 고정돼서 이 축을 갖다 연결해주는 이러한 연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플랜지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커플링에는 원통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시블 커플링입니다.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중에 축 중심선이 약간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있어도 그런 충격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 축이 이렇게 해서 휘어지거나 또 이런 식으로다가 굴곡진 이런 형태로도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플렉시블한 것들이 어떤 거 있겠어요? 고무 재료 또는 이런 스프링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그 순간에 어떤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플렉시블 커플링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던 커플링이라는 것은 두 축이 평행해요. 평행하지만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 원동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력을 전달받는 종동축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냐? 바로 이런 올덤 커플링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연결해 준다. 여기에는 있는 원판을 갖다 이렇게 해서 홈을 파주고 양쪽에 그 가운데 매개되는 이 원판을 연결함으로써 이게 여기서 구동축, 종동축이라면 이 축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축은 위로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런 원판을 달고 네 개의 원판을 접촉하면서 이 원판에 홈을 파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하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의 다른, 그러니까 평행하지만 서로 어긋난 경우에도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 커플링입니다. 이것은 훅스 조인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원동축이 회전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축이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동력을 전달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원동축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다가 동력을 전달받아야 되는 이러한 구동축이 있다면은 요 연결되는 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루는 각은 보통 30도 정도 이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30도 이내에서 하는 원칙을 갖다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도는 보통 5도 정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45도가 넘으면 동력을 갖다 우리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30도에서 보통 사용하고 대부분 5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유니버설 커플링이다. 그래서 구조는 이와 같이 이 교각을 갖다 이루는데 이것이 보통 30도 이내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30도 이내고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한 5도 정도에서 사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러치입니다. 이 클러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 중 동력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다가 또 이것을 갖다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접착했다가 띄었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단속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클러치에서 사용되는 것은 확동 클러치라고 그러죠. 이같이 이빨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각 이빨도 되어 있고 삼각 이빨도 되어 있고 마름모 이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빨로 연결되어 미끄럼 없이 결합을 갖다 해주는 이러한 것다 우리가 확동 클러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확동 클러치 같은 경우는 결합하거나 탈착할 때 이것이 이제 충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속에서 사용하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속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동축이다. 그러면 이 원동축 회전에서 이거 클로우가 이빨이죠. 이빨이 맞물리면서 이 종동축으로다가 동력을 전달하고 만약에 동력을 차단하고 싶으면 이거 갖다 떼주면은 이 동력이 차단되는 그래서 단속이 가능한 이런 방법이 바로 이런 확동 클러치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찰 클러치입니다. 클로우가 없이 순수하게 재료의 마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마찰이라는 건 외부에서 밀어주는 어떤 힘이 있겠죠. 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원동축에 이게 종동축을 딱 밀착을 시켜서 이 마찰에 의해서만 동력을 전달하는 원형 마찰 클러치. 이것은 찰탁 시 충격이 없기 때문에 고속 회전에 적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러치가 바로 원판 마찰 클러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원심력에 의한 클러치라고 해서 원심력 이게 그래서 회전이 빨라지면은 바깥에 있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내부 것이 회전이 빨라지게 되면 이것이 점점 원심력에 의해서 이쪽 외부에 가서 딱 붙게 됩니다. 그 붙어서 이 원심력으로 마찰력이 생긴 것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원심력을 내려면은 고속 회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원심력 클러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속 회전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입니다. 유체 클러치는 이제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 방향을 바꿔주는 뭐 스테이터라는 것이 있게요. 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이것이 이제 유체 클러치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실습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향 클러치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구동축, 원동축이 되겠죠. 원동축이 종동축 속도보다 속도가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때?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동력이 전달돼서 거꾸로 종동축에서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동축이 종동축보다 속도가 느려지면은 이런 종동축을 공회전을 시켜서 거꾸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일방향으로만 동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향 클러치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축 이음에서는 이런 고정 커플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턴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을 중심으로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러치에 있어서는
이제 클로우 클러치, 그러니까 확동 클러치가 됐죠. 확동 클러치에서 이제 클로우 클러치, 이빨이 달린 그런 클러치와 방금 앞에서 얘기한 어떤 힘에 의해서 매개체가 마찰을 일으키고 그 순수한 마찰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원판 마찰 클러치, 이것에 대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플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통 커플링인데 이제 고정 커플링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원통 커플링은 원통을 졸라매는 힘, 즉 이것이 축이 있고 축이 이렇게 구동축하고 종동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졸라매 주는 거죠. 모르다가 힘을 갖다 여기다 가해가지고 필한 힘을 가해줘, 큰 힘을 가해줘가지고 완전히 졸라매서 이걸 갖다가 축을 연결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바로 원통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하면은 이 표면 축과 이 커플링이 이게 밀착이 되면서 이 동력을 갖다가 전달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는 구동축, 하나는 종동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라는 것은 원통을 졸라매는 힘 가해주는 거죠. 어떤 볼트 너트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꽉 조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접촉면의 압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접촉면에서 나타나는 압력.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밑에 나타난 것처럼 이 단면적분에 가해준 졸라매는 힘을 갖다 우리가, 이거는 압력 단위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 단면적은 축과 원통이 접촉하는 투영 면적, 위에서 바라봤으니까 이 원통을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직경이 D, 여기가 2분의 L이 되겠고, 또 하나 2분의 L이 되겠죠. D, 이게 하나는 원동축, 하나는 종동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L인데 하나로 단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단면적 A라는 것은 D의 2분의 L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은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토크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크라는 것은 어떤 마찰 개수와 힘에 의한 이게 마찰력이 되는 거죠. 거기에 팔 길이 2분의 D, 이게 말해서 축의 반경이 R 2분의 D라 하면은 그때 발생되는 토크, 이런 걸 갖다 나타내는데, 이것이 마찰력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원주 2파이 360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시 쓰면은 뮤의 요거 2분의 D는 고정이니까 빼고 어떻게 쓰십니까? 이 P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스몰 p의 A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이거 뮤라는 것은 2분의 D의 P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반경을 갖다 미소 면적을 따온 거예요. 이만큼을 따왔어요. 이게 원동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미세한 각도 d파이라는 것에 이 반경이 어떻게 돼? 2분의 D야.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도법에 의해서 각도와 반경, 그러니까 바로 이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D d파이가 된다. 이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이 길이가 2분의 L이 되죠. 그럼 이 면적이 어떻게 돼? 가로 세로 곱하니까 여기다가 2분의 L을 곱해준 것이 바로 이 면적이라 이거죠. 이게 미소 면적이에요. 이 미소 면적이 어떻게, 이 각도가 완전히 2파이로다가 2파이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2파이로 돌리면서 나타나는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A라는 것은 다시 한번 쓰면은 제로에서 2파이까지 요 미소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D d파이 2분의 L, 여기 미소 면적이야.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건 앞으로 뽑아지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적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파이는 2파이에서 제로 가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4분의 파이 뮤 p d 제곱 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P라는 것은 A분의
P, 요거는 P 오버 A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됐죠. 2분의 DL, 요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DL분의 2P가 돼가지고 요걸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스몰 P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킨다기보다도 이렇게 원통형 커플링, 즉 졸라매는 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토크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P라는 것은 여기 대신에 요것을 갖다 그대로 적어요. P라는 것은 P에 A가 되니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요걸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이 원통 커플링에서 졸라매는 힘, 그 다음에 토크, 또 거기에 나타나는 여기서 어떤 규격들이 있겠죠. 축의 반경, 그 다음에 축의 길이, 그 다음에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축의 규격과 규격이라는 것은 축의 어떤 직경과 길이,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토크, 그 다음에 이 P, 졸라매는 힘의 관계, 또는 이 P가 스몰 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이즈, 커플링의 사이즈를 갖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지름이 90mm를 연결하는 원통 커플링에서 50마력 120rpm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졸라매는 힘 P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다 마찰계수 뮤는 0.2이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원통형 커플링, 원통 커플링에서 토크라는 것은 파이 뮤 P의 2분의 D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얘기했는데 또 다른 요소로 우리가 뭘 얘기를 했었냐면 T는 716,200의 RPM 곱하기 마력이다. 이것이 이제 마력으로 주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치면 716200 얼마? 120 RPM으로다가 마력은 50마력이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계산 돼봤습니까? 해보니까 298,417 정도. 뭐 여기서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뭐 인정을 합니다. 킬로그램 F 미리미리라는 이러한 토크가 발생이 됐어요. 자, 이 토크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지? 바로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동력을 발생하는 원통형 커플링이니까 원통형 커플링에서 이러한 토크가 된다. 그러면 이 토크와 이 토크가 된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킬로와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킬로와트다. 그럼 참고로 외우면 그럼 어떻게 된다? 토크는 97만 4천의 n분의 h 프라임. 이거 바로 뭐냐? 킬로와트로 주어진 단위일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력으로 주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놈이 이놈이다. 1이 2이다. 1은 2이니까 29만 8,417은 어떻게 된다? 파이의 뮤가 얼마야? 0.2.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D, 직경이니까 2분의 90이래요. 자, 이제 산수가 돼버렸네.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고, 교수님 계산기 두들겨도 이게 가끔 나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계산한 거로는 P는 554 kg 포스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랜지 커플링입니다. 플랜지 커플링이라는 것은 이런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플랜지, 이건 뭐 축에 붙어 있는 쇠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조여주는 이런 어떤 볼트 너트로다 이거 꽉 조여가지고 이 조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력을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플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동력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 바로 마찰면이 있죠. 마찰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게 뭐냐? 볼트가 꽉 조여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 면에서 마찰면에서 그 마찰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볼트로다가 자체로다 이 전단면 볼트가 있으면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볼트의 인장력에 의한 마찰력보다는 이게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왜 볼트의 인장력에 의한 마찰력이냐? 인장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의미죠. 자, 보면 볼트가 조여졌죠. 그럼 우리가 탄성에 의해서 볼트는 조여졌으니까 어떻게 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여져서 압축이 됐으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해. 그런 상태로다가 지금 꽉 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볼트의 인장력이라는 것은 볼트가 조여준 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래요. 볼트가 조여진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마찰, 면에서의 마찰. 그 다음에 요 전단, 볼트 너트로다가 조여진 상태에서 이 볼트의 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의한 힘으로 나타난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것이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로만 우리가 설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요 D1과 D2를 보면은 D1이라는 것은 마찰면 저부의 직경. 그다음에 요건 D2라는 것은 마찰면 외부의 직경이라고 그러면은 DF라는 것은 이 마찰면의 평균 지름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걸 합한 것을 두게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가 바로 DF가 되겠다. 지금 마찰면의 외부 직경과 내부 직경과의 그 합을 2로 나눴으니까 평균 지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인장력. 그러니까 볼트 한 개로 조여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인장력이다. 그래서 이같이 플랜지 커플링 같은 경우는 보통 볼트를 짝수로 설정합니다. 이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짝수로 설정을 하는데 요 Z 같은 경우 갖다 볼트의 수라고 보자. 그 다음에 DB라는 것은 볼트의 피치원 지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볼트의 중심부터 요 볼트의 중심 마주보는 볼트까지 중심까지 거리를 갖다 우리가 DB라고 보는 거야 이거죠. 그럼 어디에 여기서부터 뭐 볼트가 6개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DB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볼트의 중심 간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볼트 피치원의 지름 DB라고 봤을 때 그럼 볼트의 인장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자, 마찰력은 어떻게 되죠? 인장력이 발생해가지고 이 볼트 한 개 작용하는 인장력과 그거의 마찰 개수가 바로 이게 마찰력이 되는 거죠. 마찰력에다가 팔 길이 2분의 df 마찰면의 평균 지름 요걸 갖다 곱해주면 뭐냐? 이게 바로 토크가 되는데 거기에 몇 개가 지금 볼트가 지금 있냐? Z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볼트의 인장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에 의한 토크다. 그럼 이거 하나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마찰력에 볼트 하나의 어떤 의한 마찰력에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마찰면 평균의 반지름 요 반지름을 곱해주면 요게 면에 작용한 힘에다가 요 팔기를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몇 개가 있느냐? 볼트가 Z개 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장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같이 볼트의 개수, 그 다음에 마찰력 뮤q, 그 다음에 2분의 df 8기를 갖다 곱해준 것이 바로 볼트의 인장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에 의한 토크 T1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토크 T2는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볼트 면에,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면에 작용하는 요 면. 그래서 우리가 볼트의 직경을 갖다 우리가 델타라고 그러자. 요거 갖다 델타라고 놓으면은 이게 바로 뭐냐? 볼트의 단면적. 거기에 작용하는
뭐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P라는 것은 여기서 A에다가 전단력을 갖다 곱해준 거죠. 왜? 전단력에는 A분의 P 전단력 단면적 이런 관계를 갖다 통해서 타우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 볼트의 단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 타워 B라는 것은 뭐냐? 볼트 재료의 허용 전단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단면적에다가 허용 전단 능력을 곱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어떠냐? 앞에서 말한 볼트의 어떤 피치 원 반지름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것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2분의 db를 곱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db를 곱해주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 근데 볼트에 몇 개? Z개가 있다. 그럼 이게 전체적인 볼트 전단력에 의한 토크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 볼트 개수는 짝수로 돼서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축의 비틀린 모멘트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극관성 모멘트에다가 허용 전단 능력을 곱해준 것이 맞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재료가 있다. 사각형, 직사각형 재료가 있다. 두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극관성이니까 원래는 32분의 파이 d 4승이라는 IXX와 또 IYY도 마찬가지 32분의 파이 d 4승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해주면은 IP가 되겠죠. IP는 16분의 파이 d 4승이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눈 것이 이걸 2분의 d 반경으로 나눈 것이 극간성 극단면 개수가 된다. 그래서 16분의 파이 d 3승이 되고 허용 단면력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위의 것들과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축에 비틀린 모멘트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그 마찰력에 의한 축의 어떤 볼트 인장력으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토크 T1과 또 요 T2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토크가 바로 이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T2가 T1보다는 매우 크기다. 그래서 보통 이거로다가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 바로 커플링의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커플링의 등급이라는 건 이제 보통급이라는 건 상급인데 볼트의 안전성이 이제 보통이고 이런 볼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 토크 3번에 나타난 이 토크라는 것은 여기서 마찰력에 의한 토크 T1과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토크 합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볼트의 안정성을 높여가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찰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토크로 우리가 이런 축의 비틀린 모멘트와 같이 놓고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마찰을 무시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바로 상급이죠. 마찰을 무시하면 T1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찰을 무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마찰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토크를 갖다 고려하라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플랜지 커플링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 커플링에서 지금 바로 언급된 플랜지 커플링인데 볼트의 조임에 의한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400kg 포스이다. 볼트는 몇 개? 4개다. Z는 4다. 요거는 Q는 한 개에 작용하는 그 인장력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원통과 축의 접촉 마찰 개수 뮤가 0.3. 마찰면의 평균 지름. 이건 뭐냐면 2분의 D2 플러스 D1이 바로 200mm일 때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구하시오. 자, 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된다? T1이라는 것은 볼트의 수와 마찰 개수와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인장력.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2분의 df. 지금 마찰면의 평균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Z가 몇 개? 4개, 뮤가 0.3, Q가 400. 그 다음에 2분의 2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한 거에서는 한 48,000 킬로그램 포스의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5마력 200 RPM의 동력 전달을 축의 커플링으로, 그러니까 플런지 커플링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 볼트의 수는 4개, Z는 4개, 볼트의 직경 델타는 22mm. 이제 볼트의 직경이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볼트 간의 그 볼트의 중심선 간의 거리, 그걸 갖다 우리가 볼트 피치원이라고 하는데, 피치원이 바로 235mm일 때 볼트에 발생하는 전당력 타우비를 구시오. 단 접촉면의 마찰을 무시해. 이건 접촉면 마찰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에 의한 볼트의 인정력에 의한 마찰에 의한 토크는 무시하라. 그러니까 T1이 무시되네. 이게 무시되네. 그럼 T는 T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는 T2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거죠. 상급이라는 거죠. 상급. 보통 상급. 그러니까 안정성을 높여주, 볼트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T1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T라는 것은 우리가 예가에는 ZP의 타우 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이 16분의 파이 D 3승의 타우 S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나 있냐면 바로 이러한 동력을 전달한다. 그럼 토크는 여기서부터 블라블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언급한 마력으로 나타났으니까 716200의 n분의 h 마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는 716200의 200 rpm 그 다음에 85 마력으로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4,385 킬로그램 포스의 밀리미터 이렇게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T2만 우리가 고려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볼트의 전단면에서 나타나는 전단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력 전달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T2라는 것은 뭐가 되냐? T2라는 것은 볼트의 개수에다가 뭐가 있어요? 4분의 파이, 볼트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거기다 뭐 볼트의 작용은 허용 전단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힘이 되는 거죠. 전단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단면적, 이것이 허용 전단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힘이 되는 거죠.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2분의 dp, 즉 피치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볼트까지의 거리,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1번이 된다면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0만 4,385. 이것은 Z가 몇 개였죠? 4개였죠. 넷.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델타, 즉 볼트의 직경이 22의 제곱, 그 다음에 타우 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전단 능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볼트의 전단 능력, 거기다가 2분의 dB가 235, 8 길이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식은 하나요, 미지수는 하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 결과 한번 예측이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내 계산으로는 타우 B는 1.7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것이 이제 달리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동력을 다르게 계산하겠죠. 어떻게 킬로와트일 경우는 974000 m분의 h 프라임. 요거는 이제 뭐야? 마력이고 ps. 요것은 킬로와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써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것은 하나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 문제가 여기서 마력으로 줬냐, 킬로와트로 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플랜지의 두께입니다. 이 플랜지에 있어서 이 플랜지 같은 경우 이 두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 플랜지 이 뿌리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걸 갖다 플랜지 뿌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플랜지 뿌리 부분까지 이 반경을 갖다가 중심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반경을 갖다가 R1 이 두께를 우리가 T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다음에 이 플랜지 재료에서 허용하는 허용 전단을 우리가 플랜지 서울이라고 해서 타우 F라고 놓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단면적에다가 전단력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 길이는 어떻게 되냐? R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요 단면적이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밑에까지 그림을 그려보는 요 단면에서 요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요 단면이죠. 요 단면이죠. 요 단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R1이 되는 거니까 R1이니까 이 원주 길이는 어떻게 된다? 2파이 R1인데 두께가 얼마? T가 되니까 이 전체 360도를 돌면서 나타난 이 면적은 바로 2파이 R1에다가 이 두께 T를 곱해준 것이 바로 단면적이 되고 거기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타우 F다. 그때 여기서 전단력에다가 이 팔 길이가 얼마? R1을 곱해준 것이 바로 뭐냐? 플랜지 뿌리 부분에 의한 전단에 의한 전달 토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이같이 T3는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 2파이 R1 T가 이게 단면적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플랜지의 허용 전단 응력 요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팔 길이는 여기서부터 중심축부터까지가 R1 요거 갖다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께를 갖다 하는 설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반경이 플랜지 뿌리까지 반경이 R1이 50mm 허용 전단 능력 이것이 타우 F가 플랜지 이게 2kg 플러스 미리제곱 뿌리 부분 전단은 전달 토크는 이렇게 된다. 두께는 어떻게 되냐?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35만이라는 것은 2파이 R1이 얼마? 50mm 그 다음에 T가 두께를 갖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T 또 허용이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물으면 8이 5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두께를 갖다 설계해 보니까 T라는 것은 계산장으로 11.14mm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그야말로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다음에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커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랑 한번 그 동력을 차단하고 또 연결하고 이런 단속이 가능한 이런 그 클러치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주차에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간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 요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